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송정식 투자자님 그리고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라고 하면은 폭락장이라고 별다른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평소 루틴으로 투자를 하면 되고 공포 이런 하락장일 때는 공포 심리에 의해서 투매가 발생하게 되고 가격이 매우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고 폭락을 하는데 A라는 회사는 3%밖에 안 빠지고 B라는 회사는 마이너스 25%가 빠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B의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너무 빠진다고 해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정확한 기업 분석 없이 아무 회사나 막 사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폭락이 없었다고 가정해도 앞으로도 괜찮은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루틴대로 기업 분석을 하고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폭락장 때 그런 훌륭한 기업이 그러니까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합니다. 단지 싸니까 매수하는 것, 그리고 뭐 그냥 단지 대기업이니까 뭐 삼성전자니까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것, 그리고 뭐 단순히 시가 배당률이 높아졌으니까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 매수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입체적으로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제목. 폭락장에는 가치주 방어력도 별로네요.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 PBR은 가치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공식은 틀렸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제 카멜레온처럼 이제 막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치주가 성장 가치주인데 성장이 닿으면은 이제 자산 가치주가 될 수도 있고 자산 가치주가 예를 들어 막 고려 아이언이라는 회사가 뭐 폐배터리도 하고 뭐 합작사도 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도 신사업이 늘어나면 또 뛰어들면은 갑자기 또 이제 성장성이 있는 회사로 바뀔 수도 있듯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지는 말자라고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가총액 싸든 여러 종류의 안전마진을 확보를 해야 되고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토대로 투자한다면 가치투자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기업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마진이 큰 종목도 폭락장에서는 힘을 못 쓴다.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센티멘트, 즉 매수, 어떤 걸 사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손이 잘 안 나가요. 왜?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종목이나 안전마진이 큰 종목도 이때 폭락장에는 어김없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가 이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폭락장 때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20년도 3월 19일인가 그럴 건데 계좌 상태가 주식이 100%였었어요. 그러니까 1700 정도 됐는데 1400까지 빠졌으니까 2, 300이 더 빠졌으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제가 감히 예측하기엔 최소 10%에서 20% 이상은 빠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기분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덤덤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크고 작은 하락장은 많았습니다. 그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가만히 있거나 괜찮게 생각했던 기업이 원하는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대응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상시 루틴대로 똑같이 기업 분석하고 독서하고 바람도 쐬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에서는 어설프게 움직이면 엄청난 손실이 누적되며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이제 고수가 아니지만 잔뼈군 고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계좌는 회복했고 수익을 줬다고 합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은 철저한 기업 분석과 안전마진이 있고 앞으로 좋을 주식을 샀겠죠.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000포인트 간다, 500포인트 간다고 해서 심적 동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정말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무기가 될 것 같거든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변동성, 즉 MDD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먼저 진입장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폭락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돈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간다라는 게 정말 여기서도 송종식 님도 그거를 정말 깨우치고 실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제목, 주변 지인들의 상태. 고수들의 집단과 초보자의 집단을 나누어보면 주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정말 자주 온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해도 괜찮냐, 폭락을 하니까 어떻냐,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투자관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주린이한테 함부로 조언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책임질 것도 아닌데 돈이 들어가는 것 부분이고 쉽지 않은 부분이고, 고수분들은 최소 10년, 20년 이상 살아남으신 분들은 이미 거대한 자산도 쌓으셨고 투자 철학도 탄탄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 와, 이번에는 2008년 수준, 금융위기 수준이다, 아팠다, 하지만 심적으로 동요는 하지 않는다. 또 다른 한편으론 이건 기회다 라고 하시는 게 정말 이제 마인드가 다르죠. 이래서 고수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또 하락했는데 지금 도망칠 필요가 있을까요? 본인이 투자한 회사와 기업이 잘하고 있고 경영진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돈 잘 벌 것 같으면 저는 굳이 뭐 지금 뭐 정리를 하고 손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시장 참여자의 철학마다 이렇게 다르니까. 네,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읽으면, 하락장에서 이런 글들을 읽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다음 소제목. 길게 보면 폭락장도 지나가는 한순간이다. 3개월 동안 30% 폭락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잠든 알약 먹고 깨어나면 그 폭락장은 있지도 않은 이벤트다. 왜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부분 다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그 이벤트 동안 누군가는 부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재산을 잃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 약세장이 1년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될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 내가 투자한 기업과 자본주의의 미래를 믿는다면 그 터무니없는 가격, 정말 싼 가격에, 아니 정말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산 게 아니라면, 안전마진이 있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매수하였다면 주가는 반드시 회복한다는 믿음으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경험을 해보셨고 하락장에서의 버티고 나서 수익을 낸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깊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장 폭락하기 전에 현금화했다면 모르겠다. 마켓 타이밍 재서 미리 빠져나가는 것 따위가 아니다. 시장이 고평가됐다고 해서 현금 비중이 높은 상태였다면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거나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와 사람들의 공포로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같은 기업을 팔아버리는 것은 실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평가 손실이 상당한 상태에서 이미 손실이 심한데 공포에 휩싸여서 갑자기 손절을 한다라는 것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같은 장도에 해당되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손실이 많은 종목을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공포감이 휩싸여서 매동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거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십니다. 네, 또 다음에 이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